번째 이슈는 윤석열 탄핵 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는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결국 윤석열 씨 탄핵 심판 선고 때문에 불법 집회라든지 뭐 폭력 집회 이런 시위가 벌어질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엄단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 헌재 주변에서는 여전히 뭐 찬반 시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꼭 거리에 나온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서 오늘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현직 의원 3명이 삭발식까지 진행을 하는 진풍경이 좀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집결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시민들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 모든 사안에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극우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 굉장히 좀 과도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주 전만 생각해봐더라도 한강에 피로 물들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했던 적이 진짜. 많아서 그리고 사실은 그 헌재 도면 유출 사고가 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도면이 유출됐는지에까지도 이미 언론의 기사화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실제 헌재를 설계했었던 뭐 이제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도면이 유출되는 경로까지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헌재가 서부지법 사태와 동일하게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되므로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공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보면서 아주 열받더라고요. 네. 지부터 잘하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최상목 대행 때문에 이 혼란이 가중된 청문회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는 기사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헌법을 가지고 이 내란 세력을 엄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지켜야 되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되게 뭐 보수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단적으로 드는 게 체제 수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체제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쪽에서 맨날 뭐 북하고 손잡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건 헌법 아닙니까 결국? 네, 그거를 지금 오히려 지금 남의 나라 국기 흔들면서 그리고 그거를 정통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정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법원을 습격했던 폭도들을 옹호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파면이 안 됐으니까 현직 신부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구속됐다가 나오면서 그 폭도들을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맞아요. 그런 이게 얘기까지 이게 했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그 피의자들 응원하는 말도 했죠. 네,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했습니다. 암시를 던지는 말을 했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정말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 때문에라도 빨리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그 게시판 들어가지고 글 올리려고 그랬는데 뭐 막혀 있고 막 엄청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또 하는 분들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8일 날 현재 게시판에 이제 14,000건 정도 글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하루 동안에. 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어제 그제 그러니까 어제 9일하고 10일 날 이틀 동안만 42만 건 올라갔답니다. 네. 42만 건요. 이틀 동안 42만 건. 그러니까 뭐 이게 42만 건으로 폭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8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일 날 하루만 1만 4천 건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헌재 게시판이 이제 잘 안 들어가질 텐데 이게 이제 이거 자체도 대단히 뜨겁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경찰에서 이 건 관련해서 이제 내사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매크로 여론 조작 의혹이 있어서 수사 들어갔는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렇죠.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의심되는 거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매크로를 동원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검찰에서 이제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에서 내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취재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그 윤석열 씨 지지자 카톡방 뭐 수백 수천 명 들어가 있는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잠입 취재이긴 한데 예, 특정 어떤 카톡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발각될 것 거기서 같으니까. 보면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 동료를 하고
헌재 게시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켜야 되니까 글을 쓰자라고 운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밑에 반응이 안 들어가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랄까 유튜브 보시고 어디 성조기 들고 집회 나가시는 순수한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그 헌재 게시판에 글을 써달라라고 독려하는 방법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그 카톡방 회원들이 보시기에는 들어갈 수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접속조차 안 된다. 누르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매크로의 의심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건 뭐 매크로의 가능성이 높은 게 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일단 많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그런 독려 운동은 있지만 그 매크로에 지금 상대가 되고 있지 않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다. 이제 이런 뭐 여론까지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 뭐 이른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전혀 아니고 우리 일종의 댓글 부대가 동원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같은 것도 돌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댓글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론 조작 내지 여론 손당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그런 이른바 지라시들 중에 상당수도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하거나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어쨌든 탄핵은 막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이 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환상을 그들 나름대로 심어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만약이 아니라 사실 이 탄핵은 인용될 게 거의 분명한데 인용이 되면 헌법재판소도 잘못됐고 이 정국은 이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혼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는 분들에게도 지라시 보시지 마시라고 거기에는 이게 정말 독약이 숨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막 게시판에 글 올리고 논쟁을 하는 거면 괜찮은데 네.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거짓을 퍼뜨리고자 하고 네. 특히 조직을 만들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그쵸. 정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 아닌가요? 거기 휘둘리실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고 이거는 이제 더 냉정하게 말하면 돈벌이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돈벌이 뭐 유튜버들 말씀하시는 등등 건가요? 있죠. 어.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금을 위한 그 일종의 상품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그런 거는 어쨌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고 나면은 사실은 조금 뭐 큰 영향을 못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이렇게 막 여론이 들끓는 것 같고 그러면 재판관들도 사람인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그 문제도 돼요. 있고 이거는 이 행동들이 다음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에 연결되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그들 빌드업이다. 나름대로는 이제 전략 전술적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뭐 흔들린다라는 건 신경을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흔들려 버리면요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지 않고 판결을 하실 거고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이 게시판에서의 난동 실제 도면을 입수하고 뭐 이런 난동은 나중에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빌드업이고 돈을 벌기 위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몇 대 몇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 이제 평의 결차와 평결 절차를 거쳐 선고가 나는 거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 8대 0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8대 0이 돼야만 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만장일치로 이 결론이 떨어지지 않고 뭐 피청구인 누구를 파면한다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실제 몇 대 몇이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가적인 혼란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 대목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윤석열 씨가 이미 어쨌든 프리덤을 찾은 거니까요. 예, 지금 뭐 민간의 영역에서 공기를 마음껏 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구속 취소 사유 중에 하나였던 구속 기한 산입 방식에 또 윤석열만 예외였다라는 정황 그리고 사실관계가 오늘 또 다르게 공개가 돼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을 불러온 사람도 지기현 판사인데 지기현 판사. 과거를 네. 돌아보니 또 지기현 판사가 자신의 말을 또 뒤집은 격이 돼버린 보도가 나온 지기현 판사가 거죠.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인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형소법 해설서라는 거를 썼다고 합니다. 예, 이때가 이제 그 노태학 대법관과 함께 이제 책을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집필진으로 참여해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책을 썼는데 구속 취소와 관련된 내용의 그 코멘트를 보니까요.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라고 명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이 쓴 책이에요. 본인이 참여해서 쓴 2022년 책이에요. 10월에 쓴 책에 2022년이요? 한국사법행정학회 얼마 되지도 주석 않은- 형사소송법을 발간했을 때 노태학 대법관이 편집 대표, 지귀현 당시 대법재판연구관 이 사람은 이제 집필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최신판 이게 개정판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살펴보니까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니라 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단독 저자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했다라는 건 그냥 법원 내에서도 에이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편집 대표는 현직 대법관이 맡았던 거고 그리고 법은 사실 법 내용 자체는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뭐 단답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저기 구속 기간이라고 써놨으면 그러면 실제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할 때 구속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런 거는 이제 해설서 일종의 우리 그냥 뭐 전자제품 사면 나온 매뉴얼 같은 거를 쓰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막상 이제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게 그냥 지금까지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황당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7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잡혀 있었던 네. 간에 마지막 날에 자정까지 네. 잡아둘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한 거는 자정되기 전이니까 시간 따져서 네.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갔기 네. 때문에 구속이 취소다 이렇게 판결 내렸다는 거잖아요. 풀어줬어야 되는데 잡아두고 있으면서 니네가 재판을 넘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구속해서 안 될 사람을 구속에 넣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넘긴 거 그 구속 상태에 있었던 거는 취소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 내면서 어쨌든 지규현 판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나는 반론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결론을 냈느냐 다시 한번 이 주석서 발간 이후에 구속기간 변화 판단의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측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본인도 인지를 하게 됐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으며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동시에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론의 장에서 공적 비판과 논의가 열려 있으니까 뭐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판결인데 책을 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2022년 책을 왜 이렇게 썼으며 다른 피청구인이나 그러니까 다른 이제 피고인이나 다른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과연 해줄 건가? 그동안 해줬나?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은 답변을 지귀현 부장판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정말 비겁한 결정이었구나.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그러니까 잘못됐을지언정 소신이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얘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넘기면 그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해서 그럴 줄 한 알았어요. 상급 법원에서 그러니까. 결정을 할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판사를 왜 해요? 부장을 게다가 내란 수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다루는 사건인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끔 진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판사들이 제가 절대 옹호하자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자기 앞에 떨어지면 내가 조상님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나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너무 무거워서요? 왜 나한테 왔냐. 라고 고민하다가 가끔
제가 속어 하나 쓸게요. 똥볼을 차는 경우가 있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이제 이정성 추측이면 너무 고민하다가 내가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럼 이 말을 빌자면 공론의 장으로 넘길게 하면서 검찰에 다시 토스를 딱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랬더니 검찰이 그거를 그냥 밖으로 차버린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그냥.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래서 아니. 지금 이 난리가 지금 난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판사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조인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운명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토스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지금 이 건 가지고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의힘하고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만 모아봐도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법률가의 나조차도 지금 처음 봤다. 이 사람이 검사 생활만 21년 한 사람인데 나도 처음 본 절차다.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고속 취소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그런 취지로 거죠. 얘기했다는 거예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앞으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요약하면 이게 길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특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은 풀어주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전 그런 대표가 거죠.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 본 거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뒤집어서 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노회찬 의원이 법은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2명한테만 평등한 겁니다. 윤석열 부부한테만.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종로 의원이었죠. 이 양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검사가 공수처 이첩받아서 기소하고 그랬는데 즉각 항고 안 했다는 검찰의 태도는 그거하고 보면 모순되는 거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황당하게 지금 한 사람은 김주현 민정수석.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 2015년에 네. 이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었잖아요. 그때 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이제 위원으로 났는데 구속 취소에 대한 것도 그 위원 어쩌고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사유가 한시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면은 무슨 부모님 상이 났을 때라든가 이런 때 즉각 항고를 안 하는 거는 그 사유가 바로 정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돌아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건데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원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너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하고 국민의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주장이에요. 이미 했던 주장인데 그러니까 결론이 법률적으로도 다는 안 거예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 이제 많이들 안 다룬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수사권과 관련해서 과연 공수처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넘기는 게 맞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당연히 없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저지른 사안이 어디 있어요. 공수처가 그걸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정말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입장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그런 타겠습니까? 거죠. 이제 이 양반이 안 나와야 자기가 나와서 뭘 하려고 딱 출판 기념회 그 북콘서트 하고 나서 딱 출발했는데 갑자기 잠깐만 이렇게 뒷돈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끝까지 자기 발목을 잡는 사람이네. 저런 입장이 내일 또 달라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워딩이 굉장히 확실하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기존에 자신의 입장과 약간 배치되는 그런 진술들이 그러니까 증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그 계엄 때 관련돼서도 자신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것이다로 이제 이런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만 비상계엄 해제도 잘했고 탄핵도 찬성한 거 잘했는데 내란 수계가 걸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게 잘 안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불공평하다. 그렇죠. 예. 지금 방금 들은 거는 하지만 그건 또 불공평하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미 드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어제 인터뷰에서는 자신은 법률가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가 패널이 아니다라는 패널이 표현을 아니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후에 이뤄진 북콘서트나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좀 확실하게 가름을 그야말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또 내일 또 달라질지 저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엄의 바다에 가로막혀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에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 말씀 종합해서 보면은 그런 태도로 보면 절대로 이 바다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갈 수 없죠. 그 제가 그 차성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출신 이 법률가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즉시 항고를 검찰이 안 했는데 석방지휘만 했지 즉시 항고를 안 한다거나 특히 이제 보통 항고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안 했는데 하지는 박세현 않겠다고. 특수본부장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거를 수사 지휘 형태로 석방 지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풀어줘라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검사 동일체 원칙 자체에 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검찰 내에서 이런 현안을 이런 중대한 사안을 놓고 거기서 검찰총장을 들이받는다는 게 검찰 조직의 생리상 생각하기도 어렵죠.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지난 일요일 날 방송할 때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박세현 특수본하고 대검 지휘부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근데 저 그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다. 단 한 명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알려지겠지만 그거는 설득력이 없다. 근데 지금 그대로 그 적어도 특수본 내에서 어떤 이견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박세현 고검장이 통상 항고도 안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20몇 시간 정도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끈 거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쇼였다. 쇼했던 거죠. 쇼였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겠죠. 그리고 검찰들은 그런 그 20몇 시간 막 고민하는 형태로 국민들 보이면서 시간 끌면서 하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겁니까? 그대로 쭉. 기소는 이미 돼 있는 됐고. 상황이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사안 자체 지금은 내란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 내란죄로만 소추할 수 재판을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파면이 되고 나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른 범죄들도 있죠. 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직선거법 네. 위반이라든가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 수사를 해서 추가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어찌됐든 그거는 별건 구속이라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를 어그러뜨려 버린 게 일단은 지금 부장판사의 책임이 제일 먼저 컸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실무례상으로도 항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걸 안 해버린 심우정 총장의 책임이 제일 크죠. 더 크다면. 그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검찰 쪽에서 어떤 입장을 내면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언론의 단독 보도나 이제 추가적인 취재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 경우 혹은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 혹은 그 주장이라는 게 뭔가 좀 핑계 같이 들리는 이런 맥락이 좀 보이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MBC가 오늘 정오쯤에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대법원이 97년에 한 판례가 있는데요. 그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판결문을 또 기자가 찾아냈습니다. 97년 사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제 검찰이 최근에 이제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 보석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요게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돼선 즉시 항고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요지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박세현 뭐 본부장 얘기하셔가지고 보통 항고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즉시 항고권도 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보통 항고도 어렵다라는 식의 포장인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 97년에 이미 판례를 통해서 즉시 항고권이 삭제된 보석 허가에 대한 보통 항고권은 이미 인정을 판례를 통해 했기 때문에 보통 항고 정도는 지금 검찰이 어느 때든 할 수 있다. 근데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입장이 지금. 배치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을 지금 소개해 주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법원이 야, 이 사람 풀어줘라고 했는데 즉시 항고라면 그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못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거는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가둬두고 말지 인신 구속은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검찰이 이의 있습니다 하는 것만으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이 위반된다고 본 건데 보통 한 거는 알았어 풀어줄게 풀어준 다음에 근데 이 법원이 상급 법원이 있으니까 상급 법원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시간을 두고 진짜로 이 하급심 판사가 잘했는지는 그거는 어차피 법원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헌법이 위반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거는. 아. 근데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그렇죠. 검찰의 취지에 안 맞으니까 총장의 어떻게 보면 지위에 안 맞으니까 안 따르겠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기현 판사는 그 공이 들어오니까 그냥 토스를 했는데 받아서 스파이크 하겠지 했는데 그냥 우리 코트에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지금 그냥 스파이크 안 안고 하고 그냥 굴러버린 거예요. 굴러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으로 가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걱정하셨잖아요. 혹시 이게 어떤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공소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냐. 내란죄 네. 자체에.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뭐 불구속 상태 재판했는데 나중에 또 윤석열 씨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시비를 걸었을 때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런 공소 기각에 대한 우려. 네. 그건 뭐냐면 재판에 넘긴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 상태를 구속한 것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면 그 구속이 잘못됐으니까 구속 기관에 수사한 자료들도 증거들도 잘못된 거 아니야? 자료. 예.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이런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쪽의 얘기인데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좀 시간을 좀 되돌려서 보시면 공수처 가서 윤석열의 입이나도 한번 뻗긋했나요? 자기 아무것도 안 받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걸로 재판에 넘어간 증거가 거의 없어요.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경찰이 수사한 거 더하기 검찰은 당시에 이 윤석열 말고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곽종근이라든가 이준호라든가 현재 당시에 특전사 방첩사 사령관들 다 이미 구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 가지고 수사한 거 그리고 검찰이 장군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한 거 그 자료로 윤석열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기각 주장하는 것도 정치적인 선동일 뿐입니다. 걱정 안 하죠. 그리고 걱정 더 안 해도 나아가서 된다. 똑같은 얘기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흔들릴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공소기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은 또 오히려 이렇게까지 막 오염되면은 차라리 기각을 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는 게 경찰이 수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요 그거는 이미 경찰이 했다니까요. 이미 이미 충분히 경찰이 했다. 한 수사한 걸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심인데 그렇게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아니 주시니까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에는 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속 취소했잖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요 판사 한 사람이 결정이었고 네. 그 안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주장이 오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지금 준비기일부터 다 공개가 되다시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자료들도 사실상 다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히 헌법재판소 변론은요 다 국민들이 중계방송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상식적으로 항상 우리 양조열 변호사님께서 접근을 해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뿐인데 이게 변호사님을 변호해드리고 있는. 아니 너무 상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도 상식적인 인간이라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반합리적이고 반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인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여버리니까 이걸 이제 더 뛰어넘는 상상력으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양보해서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네라는 설명들이 이제 뒤따르다 보니까 이게 지기현 판사가 나중에 재판을 맡아가지고 재판부 실제 그 내란죄와 관련돼 가지고 유무죄를 다투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 공소 기각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상상 그 다음에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을 묻는 분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뭐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이럴 거라면 차라리 특검이 하는 게 맞았지. 이럴 거라면 뭐 정상적으로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게 맞았지. 이제 이런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까 나온 일종의 뭐 가정 대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잖아요. 한 나라의 리더 아니면 국가의 리더인데 뭐 어쨌든 내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그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나 구속 이거 시간으로 산정해야 되니까 풀어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게 저는 이건 내란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내지는 뭐 나는 정말 이게 정말 반국가 세력 때문에 내란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소장님이 틀린 너무, 얘기지만 이 소장님이 아직도 너무 윤석열 씨를
너무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대평가하고 있는. 아니면 아니 나 몇 시간 이것 때문에 풀어주세요. 이거는 정말 쫌스럽고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수고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평생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하는 행동들 보면 헌법재판소 하는 발언들도 자기가 했던 얘기들과 다 모순되잖아요. 정말로 정당하고 떳떳하면 굳이 갑작스럽게 부정선거에다가 이번엔 또 마지막에 최후 변론돼서는 간첩 얘기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기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했기 때문에 탄핵이나 사퇴 사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그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의 기관장이잖아요. 그럼 지금 내란죄의 피고인을 풀어주게 됐으면 그 책임을 지고서라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고 뭐 부장판사고 간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꼼수와 거짓말과 토스를 계속하고 있으니 참 그거 안타까운데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구속 취소 소송하자 뭐 이런 얘기 명태균 씨도 하고 그럼요.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명태균 씨도 지금 이미 그제였죠. 저 일요일 방송 때부터 뉴스타파 단독 보도로 나왔고 연이어 다른 언론사들도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명태균 씨의 변호인도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다. 명태균 씨도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3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구속 취소 청구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사례를 뜯어보고 있는 이제 이른바 이미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구속 취소 소송도 우리도 하자라고 이제 모임이 있는데 옥바라지 카페라는 곳에서 이제 그 케이스를 두고 우리도 윤석열과 같은 취급을 받고 싶다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전망만 짧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윤석열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허락되는 자는 윤석열과 김건희 씨밖에 없는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 한들 이 사법적 혼란을 어쨌든 막을 책임이 사법부와 준사법부인 검찰에 있다고 보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건 너무 큰 혼란을 빚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해야죠. 개미들은 그렇게라도 해봐야죠. 근데 대한민국이 윤석열 이후에 가장 처참한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법입니다. 네. 법과 법치 그렇게 좋아했던 법치가 시궁창에 구르고 있어요. 사실 법이란 글자 자체가. 아니 지금 윤석열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해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대놓고 안 해버려요. 저도 뭐 의뢰인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저기 뭐 그런 말 실제 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니까. 하지만 그래요. 아니 판사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뭐 대통령 권한대행도 안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사법 시스템을 제일 망가뜨린 게 검찰 출신 검찰총장 대통령이란 자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한심한 일인데 근데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취소 청구를 누군가 우리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들 중에 구속돼 있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거니까요. 건가요? 예, 예.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자기 체포된 시각하고 네. 기소된 시각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거 근데 보통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 다음에 시각 알은 다음에 그거 일할 계산할 때 시각 계산할 때 해가지고 한번 내보는 거죠 뭐. 아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기간이 1심 재판에서 6개월이거든요. 나 구속된 지 일주일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 한 5개월에도 밖에서 재판 받고 싶다는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이와 관련된 이 어떤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선에서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지휘부들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답을 안 해요. 누가 이거 업무 대행하는 일을 하면은 어떨까요? 이거만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초동이 들썩이고 있긴 합니다. 서초동이요? 예, 법무타운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구속 취소돼.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재열 변호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도 지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변호사 친구들이 이거는 만약에 한두 케이스만 이제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 이제 장이 선 거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 소송에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옥바라지닷컴하고 MOU 맺어가지고 뭐 그거 모르죠 진짜. 업무 대행을 다 토탈 서비스로 원스톱으로 다 해주면. 근데 한 회사만 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여러 이제 법무법인이 나눠서 이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방송하다가 든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뭐 댓글들도 많아요. 이거는 변호사들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검찰이 직시항고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위선적인 건지를 보여주자고요.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갑자기 저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제가 뭐 수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검찰이 얼마나 황당한 짓거리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을 네. 당신은 윤석열이 아닙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더 나가지 마시고 제 생각엔 그래도 갑자기 피노키오님이 이렇게 사업 말씀하셨어요. 아이템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50년을 버텨왔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71년이 피노키오님 되잖아요. 말씀 주셨어요. 50년이 아니고 71년 만입니다. 네, 피노키오님 7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뒤집어야죠.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제정. 친일 쿠데타도 뭐 몇십 년 만이고요. 그러니까 다 되돌려 놓기로 하고 그래도 오늘 희망적인 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확언해 주셔서 그거는 파면이고 14일에 될 수도 있고 내일 오전에 날짜를 오전 10시에 날짜를 알려줄 수도 있고 그때는 이미 결정이 나 있을 것이다. 네. 잘 취재해 주시고요. 황 기자님, 박 에디터님. 그리고 그날을 좀 기다리면서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 내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양 변호사님 가끔 좀 나오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해설해 주시면은 진짜 우리 시청자들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네, 불러주시면. 맞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이 또 힘들게 준비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아, 네네. 저기- 박정훈 대령. 예,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시죠. 초기 1기 변호사이십니다. 김경호 변호사, AI 변호사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귀현 판사와 그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혐의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공동정범입니다. 공수처에 고발을 한 내용이고요. 법원의 구속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면서 실제 고발을 했고 이 고발 내용의 핵심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날을 시간으로 적용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본 변호인은 받고 이것에 대해서 고발한다라고 페이스북에 명시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치무정도 고발당했어요. 아, 그래 신무정 총장? 네, 이병철 변호사하고 민주당에서 그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그 얘기죠. 직장근무 나갔다. 역시한 거 하기야 아는 거. 되는데 못하게 막았다는 걸로 그걸로 고발했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토스한 수준이라면 신무정 총장은 진짜 공을 안고 자기 끝에 내리꽂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 모시고 말씀 나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요즘 중국이 뜨잖아요. 주식시장도 들끓고 있는데 중국 전문가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모시고 중국 이야기, 양회 이야기도 있고 해서 재밌습니다. 끝까지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세 분하고 같이 끝장 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